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6월 15일 21시 24분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을 더불어서 이제 리플에 대한 또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 네트워크 활동이 현재 이 리플의 가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걱정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또 여러분들이 힘내서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해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플에 대한 또 좋은 긍정적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리플의 네트워크 활동이 50%나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마켓 시작될까? 자, 이 네트워크 활동량 급증은 결국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시면 현재 강력한 온체인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처리된 결제 건수가 벌써 이 134만 건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는 지난 한 달 평균 대비해서 자, 5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 자, 이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리플을 보셨을 때 이런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래 하단에. 자, 이런 거래량을 합산을 해서 이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체인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이 거래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외로 거래되는 이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장외로 매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온체인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활동량 증가는 곧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전에 리플만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최근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또 한 번씩 크게 증가하는, 자, 이런 흐름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고점 구간들을 우리가 날짜를 확인을 했을 때 2025년 자 4월 8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때가 이 풀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체인 안에서 활동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8일을 이렇게 리플의 가격을 보시게 되시면 이 당시 4월 8일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자, 이전에 지지해줬던 3,000원 구간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크게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동시에 온체인 활동이 증감과 동시에 다시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현재 보시게 되시면, 자, 오른쪽에 쭉 보시게 되시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풀의 물량들이 증가를 했다.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저번 달 대비해서 50%나 증가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금주의 흐름들이 갱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체인 활동의 증가는 이런 매도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정 구간에서 증가하는 이렇게 엄청난 매집이 온체인상 안에서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나 이전 2025년 4월 8일처럼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역시나 바닥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더리움, 결국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더리움도 크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트워크 활동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 활동량 증가는 곧 가스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당시 2024년 8월 12일 보이신가요?
자, 이때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 가스비가 5년 내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가스 요금이 2주 만에 498% 상승 보이시죠? 당시가 202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1일 기억하고요. 그리고 8월 12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자, 8월 12일 당시에는 가스비가 최저치, 쉽게 말해서 온체인 활동이 최악이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가스비는 또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비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온체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죠? 자, 8월 12일 날 최저치, 그리고 쭉쭉쭉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금이 2주 만에 500% 상승, 10월 1일이죠. 자, 10월 1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였습니다. 가스비가 증가했다는 건 온체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이고, 증가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바닥 찍고 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온체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리플은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더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서 확실하게 리플이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플만 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디파이 라마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보시게 되시면 3월 14일이 딱 요 정도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면 계속해서 온체인 활동, 가스 P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이 당시가 바로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현재 역시나 보시게 되시면 여전히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이 P가 늘어나는 흐름들, 활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공포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악재들은 결국에는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유가 흐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유가에 대한 흐름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자, 6월 17일 자, 화요일에는 자, 근원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상원 이렇게 통과하는지 이런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7일 날 자, 근원 소매 판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또 이제 소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 CPI 발표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재량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쉽게 말을 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여가 생활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CPI가 낮아졌기 때문에 근원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리 예상을 나와줬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근원 소매 판매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까지는 봐야겠지만 이제 27일에 발표가 될 PCE까지 봤을 때 이렇게 금리 부분이 현재는 자,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6월 18일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425, 450, 99.6% 금리 동결 확률이 100%에 가깝죠. 자, 그리고 9월 17일날 보시게 되시면 56.8%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자, 이거는 25bp, 이거는 50bp이고요. 그래서 합산해서 금리 인하 확률이 7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낮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바로바로 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6개월 후에 이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또 상방 압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유가. 자, 전쟁 리스크가 단기간에 없어지려면, 해소가 되기 시작하려면 유가가 더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매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표들, 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발표될 PCE,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서 추후에 금리 가능성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 요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비트코인의 자금들은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밑에 하단 구간에서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때면 기관과 고래들의 자금들은 이렇게 유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만약에 똑같이 고점이라면, 자, 이런 물량 역시나 이전처럼 자, 유출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죠? 계속해서 기관과 고래들의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상승하기 전에 보이는 조정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엔 지나고 보게 되면 상승이 크게 나오기 전에 조정 구간,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은 또한 진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일단 당분간 시장이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또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시기에, 조정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될 코인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 드릴 거니까 소통방은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리플에 대해서도 고래들 흐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 그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걱정되시는 것들 있으시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따로 이렇게 링크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략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점검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플에 대한 좋은 소식과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